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상식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30년간 바다를 연구해온 해양 생태학자가 들려주는 신비한 미지의 세계, 바다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바다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일부는 바다의 식물 플랭크톤이나 대양 해조류가 만들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다는 카멜레온을 닮았다. 바다는 얼마나 넓고 깊을까? 작은 바다를 해라 하고 큰 바다를 양이라 한다. 그러므로 해양이라고 하면 큰 바다와 작은 바다 모두를 말한다. 큰 바다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고 대양이라 부른다. 남극해, 북극해를 더해 5대양이라 부른다. 작은 바다에는 한반도 주변의 황해, 동해, 남해가 있고 태평양에 속하는 필리핀해, 대서양에 속하는 카리브해와 북해, 지중해, 인도양에 속해는 홍해와 아라비아해 등 그 수가 많다.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다. 태평양이 가장 넓고 전체 바다의 47%를 차지한다.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평균 수심은 3,700m이다. 가장 깊은 곳은 11,000m로 마리아나 해구이다. 바닷물은 카멜레온을 닮았다. 바닷물은 왜 푸른 빛으로 보일까? 태양에서 오는 빛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었다.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만드는 무지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푸른 빛이 가장 깊이 들어간다. 파도는 왜 생길까? 파도의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수평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또 파도의 골에서 봉우리까지의 수직거리를 파고라고 한다. 파도는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파고가 높아지고 결국 깨져서 흩어진다. 이는 파도가 수심이 낮은 해안으로 오면서 아래는 바다 밑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바다 표면에 가까운 위쪽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결국 봉우리가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2. 모든 생명체의 고향, 바다. 우주에 또 다른 바다가 있다. 2015년 각종 언론 매체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발표를 인용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가니메데에 바다가 있다고 보도했다. 태양계는 물론 광활한 우주를 통틀어 유일하게 지구만 바다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또 다른 바다가 태양계에 있다는 것이다. 지구 밖에 바다가 있다는 것은 외계 생명체 ET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이 있으면 생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 물은 생물의 생리작용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항성, 행성, 위성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한다. 행성은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로 예전에는 일본식 한자어인 혹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위성은 행성의 인력으로 그 주위를 도는 천체를 말한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을 생각하면 된다. 심해 생물은 어떻게 살까?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햇빛이 투과되지 못해 광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햇빛이 잘 드는 얕은 바다는 해조류나 식물 플랭크톤이 광합성을 해 먹이가 풍부하므로 해양 생물이 많이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심해는
빛이 없는 암흑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3. 바다의 건강을 지켜라. 바다가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그동안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온실 효과를 높이는 기체에는 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온실가스라고 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해수면이 상승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린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 바닷물이 약 1m 정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대부분 큰 도시들이 바닷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라도 몰아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또한 해류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해류의 방향도 바뀐다. 해류는 적도 지방의 열을 고위도로 운반하며 지구의 기온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해류의 방향이 바뀌면 기상이 국지적으로 바뀌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올라 기상 및 생태계에 이변이 잇따르고 있다. 바닷물이 산성화된다.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현상을 해양 산성화라 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바다가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진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바다가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 산성화는 왜 문제가 될까? 해양 산성화는 조개나 갑각류, 산호의 껍데기와 골격 형성을 방해한다.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에 조개 껍데기를 오랫동안 넣어두면 탄산칼슘 성분의 조개 껍데기가 녹아버리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해양 산성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지진과 쓰나미, 온난화, 자원 고갈 문제까지 인류의 미래가 달린 바다에 관한 거의 모든 상식을 담은 책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한 인류의 식량 창고이자 자원 광산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바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